이번 시간에 대학물리학 실험 A 플러스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리학이 여러분들이 실험을 되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실험을 할 때 실험 보고서 A 맞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보면 극명하게 A 플러스 받는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하고 또 이렇게 제가 채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또 확실하게 A 플러스를 맞을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좀 잘 보고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물리학 실험, 다른 실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 형식을 따라라 하고 제시해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형식을 좀 지키자. 기본 형식을. 그래서 기본 형식을 지켜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기본 형식대로만 하면 그렇게 높은 점수가 또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기본 형식을 지키면서 내용을 충실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만 기본 형식이 조금 미비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걸 다 강의자가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실험을 진행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항상 그거를 체크해 놨다가 형식에 반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기본 형식에 추가되는 항을 넣어라.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이 보고서가 독창적인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넣으면 채점하는 사람이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A 플러스 보고서와 A 마이너스 보고서의 차이점이에요. 그냥 A 마이너스나 B풀 보고서는 똑같이 합니다. 기본 형식을 지키고 실험에 있었던 거 그대로 제시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독창적인 무언가를 꼭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형식에서도 독창적인 형식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표지에 들어있죠. 그래서 표지를 조금 자기만의 특정한 방법으로 표지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표지는 이제 컬러를 쓰는 게 좋겠고 물론 흑백을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전혀. 하지만 컬러를 쓰면 뭔가 강인한 인상을 주게 되죠. 너무 컬러를 쓴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장식을 하거나 이거는 또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테두리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름 이런 거에만 살짝 색을 집어넣고 아니면 간단한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도안이나 사진 이런 걸 가지고 사진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항상 작게 그리고 약간은 흐리게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지는 산뜻하게 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라의 제목 및 문단계요 수준에 따라 글씨 폰트를 달리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이렇게 있죠. 제목이 있고 다음에 작성자가 있고 1번 형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번호마다 좀 이렇게 좀 수준이 높은 번호는 약간 큰 글씨, 진한 글씨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형식을 볼 때 이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채점하는 사람이 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할 때 기분이 좋다. 보고서를 채점할 때 기분이 좋아요. 이 친구 열심히 하는구나. 뭔가 한가하지라도 좀 이렇게 독특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방법을 한번 정했으면 이 방법을 계속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가고, 다음 보고서는 형식을 또 달리해서 하면, 오히려 이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형식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적인 보고서 내용인데 보고서가 이제 예비 보고서가 있고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예비 보고서는 큰 점수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 쓰면 안 되고 예비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런 교수님들은
또는 그런 이제 실험 조교들이 있을 때는 그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큰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 형식을 잘 지키고 너무 또 압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그림 같은 것도 잘 그리고 또는 사진으로 잘 붙여놓고 해서 그걸 쓰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 보고서는 어차피 큰 점수가 들어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결과 보고서에서 결판이 나겠죠. 이게 A 플러스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독창적인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이 실험 보고서에 양식에 간단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뭐 표로도 나와 있고 제가 한번 확인을 좀 노트에다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번 해놓고 1번 결과 실험 결과 해놓고 여러 개의 이제 표를 실험을 한 뭐 5번 했으면 5개의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A를 측정할 때 B를 A를 B를 C를 측정하고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고 다음에 평균을 내고 막 이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쓰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A 곱하기 B, C 나누기 D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있다고요. 표 안에. 그래서 표를 보면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착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계산 과정이 있을 수 있죠. 계산 과정. 뭐 C라고 하는 데이터는 A 제곱에 B 나누기 뭐 A 제곱 나누기 B 그리고 뭐 C 더하기 D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런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과정을 너무 압축해서 C만 그냥 이렇게 딱딱 이렇게 데이터를 써놓는 거 말고 이래서 1번 데이터는 얼마 나가고 2번 얼마, 3번 얼마, 4번 얼마 이렇게 제시를 해놓으면 남한테 베꼈다는 인상은 전혀 들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창적인 형식 역시 결과 보고서나 이런 거에도 역시 이제 적용이 되고요. 다음으로 제시하는 거는 기본 형식을 일단 따른다. 독창적인 데이터 정리를 하고 기본 형식을 따른다. 기온, 습도, 날씨 등을 기록한다. 이거를 이제 기록하는 방법은 이건 부차적인 어떤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할 게 전혀 없어요. 실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1번 뭘 쓰고 2번 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구석에 조그맣게 이렇게 표를 작성하세요. 그래서 기온, 뭐 온도, 뭐 그래서 습도, 날씨 이렇게 해서 간단히 써야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건 메일이 아니니까 번호에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석 테두리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실험 이 보고서를 보는 채점자가 이 녀석은 이런 것도 그렇게 신경 써서 작성을 했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역시 매우 좋은 이런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이 채점자에게는 보고서를 채점할 때 눈에 확 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데이터 계산 과정을 아까 얘기했죠. 계산 과정을 꼭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숫자들까지 막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어떤 계산 과정을 따라서 결과값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만 딱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되고 다음으로 유효 숫자 규정을 꼭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유효 숫자 규정을 따랐다는 걸 이렇게 제시하진 않아도 되지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답이 아니라 이제 결과값이 중력과 속도 같은 건 9.8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9.871234 이렇게 딱 써놓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유효 숫자 규정을 잘 지켜서 이 실험에 맞는 9.87이거나 또는 9.87 이렇게 써야지 지나치게 뭐 15자리까지 막 이렇게 써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무조건 감점 대상입니다. 감점 대상. 그래서 A 플러스는 불가능한 그런 보고서예요.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띕니다. 이런 거 쓸데없고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 9.871이나 87에서 끊어야지 지나치게 많이 써놓은 뭔가 자기가 열심히 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A 플러스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오차 및 표준 편차를 역시 제시한다. 그래서 중력과 속도 측정했더니 9.871 플러스 마이너스 0.02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나온 결과 이 과정은 그렇게 심각하게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자세하게. 그래서 오차 얼마, 예를 들어 표준 편차 얼마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표준 오차로 해서 뭐 신뢰도 몇 퍼센트 내서 뭐 신뢰도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뢰도 같은 건 여러분들이 물리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쓰는 신뢰도가 뭐 50%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표준 오차 같아서 오차만 이렇게 제시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과정에 있었던,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이제 특별한 내용들이에요. 과정에 있었던 특이할 만한 현상 및 과정을 꼭 기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 보고서 작성할 때 검토나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검토를 얼마나 잘 썼느냐가 바로 A 플러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에는 사실 들어갈 양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 해석, 데이터 해석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되게 이제 결과 보고서는 실험 데이터가 있죠. 결과 데이터 또는 실험 결과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요. 실험 데이터는 대개 이제 표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계산 과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계산 과정 뭐 어떤 계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너무 표로만 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계산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좀 써줄 수 있습니다. 어떤 수식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다섯 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 해석이에요. 결과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보고서에는 결과 해석이나 뭐 이런 게 없는데 결과 해석을 해서 오차가 얼마 나왔다. 오차 얼마, 표준 편차 얼마 나왔다.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가 얼마 나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871 중력과 속도 G가 9.871 플러스 마이너스 0.023 이렇게 나왔다면 5개의 데이터, 만약 10번 데이터를 10개의 실험을 했다고 실험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6개는 이 값에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2개 정도, 2개나 3개 또 4개 이 정도 데이터는 실험할 때 조금 데이터가 너무 튀는 데이터가 있죠. 그런 게 있었다는 거를 좀 이렇게 몇 번 7회 뭐 8회 10회 실험에서는 데이터가 좀 특이하게 이상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게 좀 의문이 든다. 왜 그랬는지 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책상이 좀 흔들렸다거나 아니면 실험 장치를 중간에 보수를 해서 다시 실험을 했는데 좀 이 값이 틀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실험 과정에 있었던 특이할 만한 것들을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짧게라도. 그렇게 해주면 역시 남한테 베낀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했던 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험 데이터가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3번 검토 이렇게 하면 검토도 그냥 길게 이렇게 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길게 이거 별로 그렇게 읽어보기 싫습니다. 읽어볼 생각도 거의 갖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쭉쭉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는 안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정리하는 건 이렇게 이제 1번 실험 과정 이렇게 실험 과정에서 실험 과정도 세분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뭐 하는 과정, 뭐 준비 과정, 측정 과정, 그리고 데이터 수집 과정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이제 자세하게 할 것까지는 없고 실험 과정에서 뭐 우리의 실험 과정에 있었던 일을 그냥 쭉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과 속도 측정을 하는데 아래에 낮은 높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높이에서 이제 구를 떨어뜨렸다. 구를 떨어뜨릴 때 재는데 어떤 뭐 A라는 사람은 구를 떨어뜨리고 B라는 사람은 뭐 초시계를 테스트를 하고 C라는 사람이 구를 다시 뭐 주워오고 뭐 이렇게 이제 과정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잘 수집이 안 돼서 그 보완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겠고, 뭐 전기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전압계가 불안해서 전압계의 실험 장치가 처음에 제대로 작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오차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다른 전압계로 교체를 했다. 뭐 실험 장치 교체라든지 아니면 역할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항을 10메가옴짜리 범위에서 썼어야 되는데 뭐 1kΩ 범위에서 써서 이게 맞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10메가옴짜리 저항으로 교체했다. 뭐 이런 과정들을 좀 체크를 쭉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험 과정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이제 뭐 점으로 표시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쭉 뭐 번호 구별 없이 줄 구분 없이 쭉 나열하는 건 썩 좋은 보고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험 과정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두 번째 검토 사항에서는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걸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이제 말을 덧붙여가면서 내가 알기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오차가 비교적 큰 거다. 아니면 어떤 법칙에 약간 좀 위배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해서 예를 들면 중력 가속도의 측정을 운동량 보존 법칙 측정한다고 할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측정하는데 운동량이 사실 보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 안 돼서 어느 정도는 보존이 안 됐다. 만약에 이게 마찰에 의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마찰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는 거라면 합당한 그런 결과 값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찰만 없었다면 아마 측정이 잘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부합되게 측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나름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내용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그 보고서에 적을 때는 이렇게 문항을 쓰는 게 좋습니다. 몇 번 문항 또는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라도,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점으로라도 찍으면서 이게 다른 것과는 좀 내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해보시고, 다음으로는 좀 어떤 게 있었나요? 데이터 수집 과정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측정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몇 번을 측정했는지, 3, 4, 5번 측정을 했는데 너무 잘못된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실험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수집 과정도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실험 시 시행착오 과정, 수집 과정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실험을 우리가 하는 방법이 제대로 된 실험인 줄 알고 쫙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실험을.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실험을 했다. 우리가 실험했던 건 무엇이 잘못돼서 잘못된 거였다. 뭐 이렇게 이제 꼭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결 과정이죠. 개결 과정이 아니라 해결 과정을 제시한다. 결과 수집 순간을 보여주는 사진 촬영을 한다.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 사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찍으면 안 되고,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가 보여지는 과정,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운동량 측정, 힘의 평형 실험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힘의 평형이 되어 있는 상태에 뭐 세 개의 추가 잘 힘의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거기 이제 실험 장치가 딱 평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때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진 하나 찍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데이터랑 같이 결과에서 실험 결과 데이터 정리하는 곳에 사진도 같이 제시를 해주면 뭐 완벽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에 의문을 제시하고, 내가 이제 몰랐던 게 있잖아요. 왜 이런 값이 나와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결이 됐더라. 바로 그런 거였더라. 아니면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다. 아니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그 과정을 꼭 제시를 해서 항상 메모를 해야 돼요, 이 실험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잘 몰랐던 건 이제 참고 도서를 보면서 또는 인터넷 어느 사이트를 보면서 알게 됐다. 그 사이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약간의 요약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너무 가감 없이 이 사이트나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오픈시켜서 놓으면 그냥 복사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역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걸 채점을 하는 사람한테 쓸데없는 거 아무나 다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얻어놓고 그 복사해와 놓고 이거를 분량 늘리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고 도서나 뭐 사이트에서 얻은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작게 어느 도서 몇 페이지에서 보았다 이렇게 이제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지나친 지금도 얘기했죠. 지나친 참고 도서 붙이기는 안 좋다.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 실험자, 보고자의 이름 등이 거론되게 한다. 그래서 실험 결과 검토했을 때 누구누구가 어떤 역할을 했고 누구누구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누가 어떤 실수를 해서 뭐 종이가 찢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를 받아서 뭐 데이터를 뭐 썼다. 뭐 이렇게 그런 거라든지 간단하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 보고자 누군지 뭐 내 이름 같은 거, 자기 이름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자, 데이터 피팅해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이제 내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력과 속도 측정 실험을 하면 이제 그래프를 뭐 데이터를 점을 찍잖아요. 이렇게 시간대 높이대별로 시간 이렇게 점을 찍는데 뭐 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점을 가지고 대개는 이제 일반 물리 실험에서는 대개 선형 피팅일 거예요.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쭉 연결합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이 선을 연결하는 이제 선을 쭉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 A는 6.4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셀을 써야 돼요.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을 써서 아니면 오피스를 쓰거나 그래서 이 데이터를 쫙 보여주면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해석을 밑에 간단히 이렇게 써놓는다면 이건 완벽한 A4 보고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다른 것도 물론 잘 했을 경우에 그래서 데이터 피팅하고 해석 이걸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고 남다른 고급적인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표만 작성해서 딱 제출하면 이렇게 만점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의자에게 질의응답한 거, 내 조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강의 교수님한테 어떤 거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꼭 기록을 해서 자기가 물어봤었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일부러라도 계속 질문을 해서 마치는 아니지만 자기가 실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걸 꼭 인지하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강의자가 강조한 것을 기록한다. 실험 보고서 작성할 때 교수님이 이건 주의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그걸 주의해서 우리 실험을 했다. 이렇게 강의자가 강조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를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새로 알았거나 깨달은 것은 이게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해야겠죠. 검토해서 이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자연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법칙이라는 걸 물리학에서는 이게 이제 물리학을 해석하는 중요한 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역시 고생해주신 조교 선생님 누구누구하고 교수님 누구누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니면 누구누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면 역시 또 조금씩 마치 실험자 이렇게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쓸 필요 없다. 굳이 번은 아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간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써주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지켜주면 역시 깨알 같은 그런 점수 0.1점이라도 어디에요, 그렇죠? 얻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보고서는 딱 보면 이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호 쓰고 여기에 내용 잘 요약을 해서 정리하고 2번 해서 또 번호 쓰고 이렇게
그 형식이 지켜져야 됩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글자 크기도 다르고 글자 폰트도 다 다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쭉쭉 그 같은 형식에 의해서 같은 내용을 같은 뭐 형식을 쓸 때는 항상 같은 폰트로 같은 번호 쓸 때도 같은 폰트나 크기로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쓰면 짧은 실험이니까 분량이 작아야 될 것 같다,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간단한 실험이라도 분량을 충분히 써야 됩니다. 결과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 해석이라도 좀 많이 이렇게 덧붙이고 검토를 길게 해서 분량 두세 장한테 끝내지 않고 서너 장, 네다섯 장까지 이렇게 분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보고서가 결코 아님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보고서를 A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좋은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특히 내용만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내용을 열심히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장식도 좀 열심히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 그래프의 이 피팅 결과는 뭐 컬러로 한다든지, 그리고 엑셀 같은 걸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쓴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많이 쓸 건 없어요. 그냥 1차원 피팅, 직선 이렇게 이제 데이터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추세선이라고 그러죠. 추세선 데이터 해석하는 거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일반 물리학 보고서에서는 충분히 좋은 부차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각각의 실험마다 약간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어떤 실험은 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실험도 있을 테고, 어떤 실험은 예비 보고서 작성이 필요 없는 실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실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정말 많이 추가적인 데이터를 많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검토 내용을 단촐하게 하지 않도록 뭐 두 줄, 세 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쫙 늘려서, 그리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물론 실험에 관련돼야 돼요. 실험에 관련 없는 내용을 많이 쓰면 쓸데없는 보고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매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기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뭐 일주일 또는 2주일까지 내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못 냈다 그러면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이제 실험 조교들 있잖아요. 교수님들이야 뭐 다 귀여워서 학생들이 다 귀여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럴 일은 없지만, 조교 선생님들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갖고 보고서 늦게 내고 막 그러면 자기 스케줄에 막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도 좀 잘 인지를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작성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에 꼭 좋은 보고서로 A+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